이명박 정부 이렇게 날치기 예산 통과시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국정운영 무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급하게 날치기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의회를 짓밟는데 급급해서 자기들이 꼭 지키겠다고 생각했었던 예산마저도 놓치고 말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현주소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형님 예산은 지키고 실세 예산들은 챙겼지만 그러나 국정 예산 놓친 것들,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예산마저도 놓친 것이 이명박 정권, 한나라 정권의 능력입니다. 이 무능하고 무질서하고 계획조차 없고 관리 능력조차 없는 이명박 정권, 한나라 정권 우리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 무능으로 연평도 사태 우리 귀한 장병들의 목숨, 민간인들의 목숨을 잃게 하고 그리고 그 대책도 대응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국민들을 민생 불안에서 이제 안보 불안에까지 그 안보 불안을 틈타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민주주의까지 짓밟는 것이 이명박 정권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서울광장에 나와서 여기서부터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4대강 예산 통과되었지만 그러나 4대강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도록 4대강 죽이기 운하사업을 막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안보 정국을 틈타서 묻어두었던 대포폰 사건, 청와대 불법 사찰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국정조사 특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제 다가올 한미 FTA 안보 정국을 틈타서 미국에게 잘 보이고 우리 국가 이익을 팔아넘긴 한미 FTA 몰려오는 것 우리와 함께 국민 여러분들 막아주십시오. 이번 날치기 국회를 통해서 국회 제대로 상정조차 절차조차 걸치지 않은 UAE 파병 동의안, 서울대학교 법인화 관련 법안, 이러한 불법으로 처리된 법안 무효화시키는데 국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제 저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수호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여기 서울광장에서 100시간 동안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결의의 시간을 갖고 이제 국민과 함께 나서고자 합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이 민주당의 중정,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결의를 크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도 우리 국민의 51.3%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의 결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4대강 예상 등 날치기 처리와 상정되지도 않은 악법을 박이태 바지 의장에 의거해서 직권 상정돼서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드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한나라당에게 가혹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모두 단결해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2012년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고 남북 관계의 평화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가 재정 위기, 이제 부채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IMF 외환 위기를 가져왔지만은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외환 위기를 극복했고 외환 보유고 35억 달러에서 2,800억 달러로 우리가 만들어 나왔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 재정위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메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템플스테이 예산도 중요합니다. 전국 사찰에 한나라당 정치인 출입금지 팻말을 게시하기로 한 것은 종교계 분노를 표시합니다. 우리 민족문화유산으로 세계에 내놓을 우리 사찰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체험시키고자 하는 템플스테이 예산을 누락시킨 한나라당에 대한 불교계의 분노에 대해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템플스테이 뒷받침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통일이 가까워오고 있다, 허황된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통일이 가까워 온다고 말합니다. 통일이 가까워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붕괴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안보의 붕괴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미 합참의장들이 모여서 미국 합참의장이 한미 군사훈련의 일본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몰고 가는 이 정권의 무철학 반민족적인 역사관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시 냉전시대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북중러 삼각으로 몰고 가서 한반도를 끊임없이 도박 가능성에 그리고 안보 위험성에 몰아넣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의 무철학, 무전략, 무능력. 연평도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연평도 사태 이후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혀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날이면 날마다 안보 불안, 안보 붕괴를 재촉하고 있고, 평화 불안, 평화 붕괴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이 가까워오고 있다,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북에 대한 근거 없는 붕괴론에 입각해서 지난 3년 무책임하고 무대책의 대북 강압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애꿎은 국민 51명이 총에 맞아, 포탄에 맞아 숨지고
민간인 10수명이 수장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가시게 하기는커녕 서해 5도의 요새화 추진을 통해 서해를 공도화, 무인도화로 몰고 가고 있고, 북한 영토 턱 밑에 미사일 요새, 미사일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적의 공격 목표 표적으로 노출시키는 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고 철학이 없는 이 정부가 우리 국민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우리 국민은 불안합니다. 어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10주년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40년 전부터 미국과 일본의 북한 수교 보장,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소련의 남한과의 수교 4대국 교체 승인을 통해 한반도의 안전 보장을 하고자 했던 꿈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남북 간의 증오와 적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시대로 전환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마저 남은 4대국 보장에 미국과 일본의 북한 수교를 촉진하던 그 방향은 정확하게 우리 민족이 가야 할 평화의 길이요 안보의 길입니다. 통일의 길입니다. 근거 없는 통일세, 아무런 근거 없는 통일이 가까워오고 있다. 무슨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까? 왜 국민을 불안 속에 빠뜨리고 왜 안보를 붕괴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찜질방에 지금 머물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 서해오도에 미사일과 풀을 잔뜩 갖다 놓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발 뻗고 생업에 종사하게 하려면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 언어의 바다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시대, 노무현 시대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했던 서해를 바다의 개성공단처럼 만들고자 했던 서해 평화 구상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즉각 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외교를 중국에 맡겨놓고 강대국에 맡겨놓고 한미동맹 바짓가랑이만 잡는다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육자회동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육자회동 틀내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 중국, 미국, 그리고 남북한 사자가 연평도 사태에 빠져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길일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에 대해 사과하고 죄 없이 죽어간 51명의 우리 군인과 민간인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하고 지난 10년 평화를 건설해온 대북 포용 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의 붕괴를 막는 처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대강 예산 날치기에서 민주주의와 국회를 말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그리고 자연과 생명과 4대강을 파괴하는 이 정부,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당의 존재 이유, 2년 뒤에 민주진보 연합정부를 수립해서 반드시 한나라당의 역사 후퇴, 민주주의 후퇴, 평화의 후퇴를 바로잡을 것을 오늘 이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가 치러졌고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가 치러졌던 이 시청 앞 광장에서 다짐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정기국회가 3번 지나갔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여의도의 특징은 날치기가 일상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기국회, 임시국회 가리지 않고 이명박 정권 하에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날치기가 일상화된 그런 국회가 되었고, 대한민국 국회는 그야말로 의회주의가 완전히 파괴된 그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저지른 날치기는 그야말로 속도전 날치기였습니다. 과속 날치기였습니다. 이 과속 날치기가 서민을 죽이고 장애인을 죽이고 국민 모두를 죽이는 그런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헌정 60년 사상 이런 예산 심의는 없었습니다. 야당이 함께 예산 논의를 하자, 개수 소위를 진행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보따리를 싸서 자신들의 뜻대로 예산안을 날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악성, 최악의 과속 날치기 사건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과속 날치기를 하면서 다른 악법을 끼워 넣어서 한꺼번에 무대기로 처리해버린 것이 이번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 국회의 날치기 사건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날치기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지시되고 박기태 국회의장에 의해서 도모되고 정의와 부의장이 실행을 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한심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전반기 2년 동안 경량급 국회의장을 맞아서 중량급 의장이 좀 들어서면 달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경륜 있고 연세도 지긋하시고 선수도 높은 중량급 국회의장이 들어서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 의회주의를 지켜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초과속 날치기, 그것도 끼워넣기 날치기를 한 박기태 의장, 정말 실망입니다. 한심합니다. 어디에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거나 그만둘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의회주의를 지켜내고 그래서 더 큰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루아침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달, 1년, 2년 또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함으로 해서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제1야당 민주정당의 책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민주당에 의해서, 우리 민주당의 선배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켜져 왔습니다. 서민경제를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남북관계를 만들어낸 정당이 바로 우리 정당이고 정치개혁을 일으켜낸 정당도 우리 민주당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 해내겠습니다.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을 단체와 개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주노동자 방송과 동성애자 인권연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생인 김은총양, 장애인 소리
선철규 씨, 이렇게 인권상을 받도록 내정되어 있는 단체와 개인이 인권상 수상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분들에게 인권상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병철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원회가 주는 인권상 받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는 이거 인권위원회가 아니다. 국가의 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라 망신 주는 것이 현재 현병철 위원장 하에 인권위원회다. 그래서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까지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아니면 해임을 여러 번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 사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해임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고 국격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이 엄동설안에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엊그제 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또 이명박 정부는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야당이 개수조정 소위에 응해서 성실하게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감액 예산만 검토를 했고 증액 예산 검토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개수조정 소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일괄 강행 처리를 예정을 하고 밀실에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예산안을 다시 짰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도 포항의 이상득 의원은 800몇 억을, 그리고 또 박기태 국회의장은 200몇 억을,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1,700억 원을 증액을 해서 챙겼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직권 상정을 해서 여러 법을 무더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원래 법안이 상정이 되면 숙성기간을 거쳐서 여야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그 법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보완할 것도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그래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법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조차 어떤 법이 상정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일괄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킨 이 법률안,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어떤 법인지도 모르고 단지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거수기 노릇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온 국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이 그 내용도 모르는 채 한나라당 그리고 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통과되는 것, 이것이 과연 의회 민주주의고 국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하게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태를 직시해 주십시오. 언론에서는 그냥 국회에서 또 몸싸움이 벌어졌다, 난장판이 벌어졌다, 제발 싸우지 말아라 하지만 왜 우리 야당이 싸울 수밖에 없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제 후퇴하고 있고 독재 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기태 국회의장은 누굽니까? 검사 출신입니다. 법조인입니다. 지난 전반기 김영호 국회의장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직권상정을 감행해서, 그래서 박기태 국회의장은 저희들 법조인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이면서도 법을 무시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잘못된 것, 저희들은 저 한나라당은 다수 의석을 믿고 오만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 서명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이 잘못된 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민주당에게 힘을 주셔서 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고 또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 12월 8일의 날치기 사태는 사상 초유의 코미디 같은 날치기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정부 들어와서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하는 등으로 이제 날치기에 어지간히 둔감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12월 8일의 날치기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희극이었습니다. 이명박 각본 연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주연 배우를 하고 박기태 국회의장의 권한과 국회 전체 기구가 스태프로 총동원된, 거기다가 럭비 선수 출신의 조폭 국회의원이 엑스트라로 출연을 한 그런 희대의 코미디 극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회사 사장 시절에 날린 공사만 일삼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정부는 4대강 공사까지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날림으로 강행하고 날치기를 하더니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 일방치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날치기 사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11시 회의 소집을 11시 2분에 통보를 받고 11시 4분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오지도 못한 상황에서 안건을 처리해버리는 이런 엉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그런 법안들을 집권상정해서 본회의장에서 날치기 처리하는 이런 엉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는 국가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날치기를 하다 보니 우리 영유아 어린 아기들 예방접종하는 예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식 아동들이 방학 때 무료로 급식해주던 것, 그 예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한나라당이 공약했던 아동수당 70%가 지급해주겠다는 거, 어디 되는데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엉터리 날치기 사태를 용인하고서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에 저희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명박 독재정부, 우리는 감히 이명박 정부가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합니다. 단호하게 규정합니다. 야당을 무시하고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엇보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정부가 독재정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독재정부를, 이명박 독재정권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발살 국민 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 날치기 독재 정권 이명박 정권 각성하라. 날치기 원천무효 한나라당 심판하자.
의회 구테타 주범 바지의장 박기태는 사퇴하라.